안녕하십니까. HR리스트 김PU입니다. 자, 여러분 그 화면에 보시면은 제 책, 사내강사 실문어 책이 있죠. 오늘 동영상은 제 책에 있는 내용을 소개하는 동영상입니다. 지난번 동영상을 통해서 전체 그 내용 중에 파트 1에 대한 이야기를 간략하게 설명드렸고요. 이어서 오늘은 두 번째 파트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지난번 파트 1은 누가 강사인가 라는 주제 갖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두 번째 그 이야기로서요. 파트 2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파트 2는 회사에서 전문가로 인정받는 직장의 또 다른 이름, 직무교육 사내 강사라는 타이틀로 되어 있고요. 그 안에는 3개 챕터가 있는데요. 회사에서 인정받고 싶다면 사내 강사가 되자. 그리고 사내 강사는 HRD 담당자와 함께 회사 이슈를 해결한다. 그리고 회사에서 직무교육 사내 강사가 필요한 이유. 오늘 동영상은 이 3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파트 2의 그 제목이 사실은 이 글의 그 핵심 메시지인데요. 직장인 입장에서 보면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고요. 성장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또 회사에서 배운 것을 토대로 그 회사에 나와서 퇴직을 하든 뭐 은퇴를 하든 그 뭔가 혼자 힘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그 회사에서 경험하는 직무에 많이 두고 있을 겁니다. 그의 첫 걸음은 아무래도 회사에서 그 직무의 전문가로 인정받는 거겠죠. 그렇다면 회사에서 전문가로 인정받았다. 뭐로 확인하죠? 뭐 라이센스 끊어주나요? 대부분 인정받고 있다는 얘기는 뭐 금전적인 보상, 또 비금전적인 그 보상을 통해서 내가 인정받고 있구나 이렇게 느낄 수도 있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로 그 특정한 직무에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다면 그 직무에 관련되는 교육이 있을 때 강사를 활용하지 않겠는가. 따라서 사내 직무 전문가라면, 베테랑이라면 회사의 직무 교육이 이루어졌을 때 직무교육 사내 강사로 나설 것이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여러분 모두가 직무에 있어서 특정한 직무에 관련되는 직무교육 사내 강사가 되는 것이 내가 인정받구나 이런 의미를 뜻하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럼으로써 자신의 직무 전문성을 한껏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경험이 축적이 된다면 그러지 않은 사람과 나중에 큰 차이가 날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보시면 이래서 사내 강사, 직무교육 사내 강사 돼야 되겠구나 라고 많이 공감을 하실 겁니다. 오늘은 그와 같은 관련된 내용들을 몇 가지 여러분에게 간략하게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 사내 강사이든 아니든 또는 사내 강사가 되고 싶은 분이든 아니든 직무교육에 있어서 사내 강사로 내가 출강하겠다는 얘기는 한편으로는 내가 직무에 대한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 다를 바가 없고요. 특히 그 최근에 있어서 모두 국내 기업 규모가 적든 크든 간에 회사마다 말 그대로 글로벌 수준이든 아니면은 국내 최고 수준이든 간에 특정한 분야에 있어서 노하우를 많이 갖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 기술이 있기 때문에 버티고 있는 거고요. 따라서 그 같은 전문적인 지식 부분, 기술에 대한 부분을 많은 임직원들이 공유하고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와 같은 그 핵심적인 지식이나 기술에 대한 것이 뭐 인원수가 적어서 돈이 없어서 여건이 안 돼서 뭐 강의할 수 없어서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실질적으로 내부 공유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를 막기 위해서도 사실은 직무교육에 있어서 사내 강사를 활용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하지만은 그 사내 강사 입장에서 보면은 자신의 노하우를 공유하게 되는 입장이 되다 보니 정말로 그 분야의 직무의 전문가이신 분들이 사내 강사로 나와서 그 자신의 지식, 기술, 경험, 그 노하우들을 공유하는 일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회사 내에서 직무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어려운 이유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직무 교육에 대한 필요성, 중요성이 커진다면 그럴수록 각 직무마다 사내 전문가를 강사로 양성을 해서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과 기술과 노하우,
이것을 공유할 수 있는 직무교육의 개설이 더욱더 필요해집니다. 제가 이 파트 2에서 강조 싶었던 건 사실 그런 부분입니다. 직무교육의 사내 강사는 다른 역량과 좀 다르다. 그리고 직무교육에 대한 사내 강사는 그 직무의 전문가여야 된다. 그리고 직무교육은 특히 교육 끝나고 나서 교육의 효과가 반드시 나타나야 됩니다. 인식의 변화, 모르는 것을 알게 됐다. 알았으니까 행동이 바뀌었다. 행동이 바뀌었으니까 원하는 결과물이 변화가 생겼다. 즉 회사에서 원하는 회사의 이슈를 해결해주는 그 같은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선 직무교육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이와 같은 직무교육의 솔루션, 그 이슈를 풀 수 있는 것은 결국 사내의 그 직무의 베테랑이라는 거죠. 그들이 그 이슈를 풀 수 있는 노하우를 동료들과 공유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효과적인 직무교육의 하나의 예시이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그 회사에서 직무교육 사내 강사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나는 한 회사에서 직무의 전문가로서 성장을 했다. 그런데 회사에서 나를 사내 강사로 활용하지 않더라. 좀 목표가 있죠. 사내에 이루어지는 사내 강사를 통한 직무 교육은 특정한 이슈, 특정한 변화를 만들기 위한 초점화된 그런 직무 교육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이슈, 특정한 문제에 관련돼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내의 직무 전문가가 있다면 그들의 노하우를 공유하는 것이 직무 교육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많이들 오해하시는데요. 회사 내에서 직무 교육은 직업훈련소와 같은 커리큘럼, 교육과정의 집합체가 아닙니다. 이미 사람을 뽑을 때 특정한 직무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사람을 뽑았다고 가정을 한다면 실질적으로 회사에 입사해서 그 담당하고 이 직무에 대한 특정한 지식과 기술과 어떤 실무적인 즉 경험이 없더라면 간접 경험이라도 이런 것들이 갖춰져 있다는 전제에서 채용이 되어지는 거고요. 사실 실무에서는 그 같은 것을 활용을 해서 실제 일이 진행이 되고 결과물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직무교육의 직무교육, 직무의 전문성을 높이는 것은 원천적으로는 당사자의 목입니다. 그리고 동료의 목이고 선배 목이고 그리고 상사의 목입니다. 어느 조직이든 어느 회사이든 직무의 전문가는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존재하지 않다면 회사는 이미 망하게 있죠. 따라서 어느 기업이 어떻게 하면 사내 직무의 베테랑들을 사내 강사로 활용을 해서 직무교육을 활성화시킬 것인가, 이것이 관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 책의 그 챕터 2, 파트 2죠. 회사에서 전문가로 인정받는 직장의 또 다른 이름, 직무교육 사내 강사. 이 파트 2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 제가 동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이 메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 강조 싶은 거는 회사에 다니는 동안 특정한 직무를 경험하고 있다면 그 직무에 있어서만큼은 사내에서 먼저 베테랑 인정을 받자. 그리고 더욱더 큰 발전, 성장을 위해서는 강사 활동을 하자. 회사 입장에서는 사내의 특정한 직무에 대한 전문가는 사내의 그 직무의 베테랑일 것이 가장 적합한 최고의 기술이고 지식이고 경험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그 베테랑의 경험과 지식과 그 기술들이 공유되는 그런 같은 자리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 추세는 점점 직무교육은 사내 강사를 통해서 활성화되고 있는 것이 추세입니다. 자, 여기까지 저희 책 두 번째 파트, 회사에서 인정받는 직장의 또 다른 이름, 직무교육 사내 강사에 대한 이야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간 나시면요, 아직 제 책을 읽지 못하신 분 있다면 아직도 시중에서 팔고 있으니까요, 구입해서 보시고요. 다음번에는 파트 3,
파트 3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3은 직무교육 사내 강사는 어떻게 양성되는가. 강사 입장에서 나는 어떻게 사내 강사 양성되는 거지? 또는 회사에서 사내 강사 양성 교육이 없어요. 그럼 스스로 사내 강사가 되는 강사로서 성장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HLD 담당자, 사내에 있는 교육 담당자라면 직무교육 사내 강사를 어떻게 양성하지에 대한 답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번 동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